야, 저기 저 아저씨 알지? 재혼했다더라. 근데 요즘 얼굴이 반쪽이 됐어. 맞아, 나도 들었어. 새 식구들한테 휘둘리면서 고생이 장난 아니라던데. 결국 평생 모은 재산은 소송비로 날리고 노년이 지옥으로 바뀌었지. 노년의 재혼은 주변에서 보기에는 달콤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전혀 다릅니다. 작은 미소 뒤에 감춰진 건 예기치 못한 고통과 불행입니다. 외로움을 달래려 잡은 손이 결국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덫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재혼이 왜 무서운 함정으로 변하는지 그 숨겨진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기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노년에 재혼하면 닥쳐올 첫 번째 불행은 새 배우자의 병수발이 내 노년을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외롭다는 이유로 혹은 누군가와 마지막 길을 함께 걷고 싶다는 생각으로 재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곧 내 남은 인생을 갉아먹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고통으로, 동반자가 아니라 간병인으로 전락하는 순간부터 내 노년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젊을 때라면 함께 버틸 힘이 있지만 이미 몸이 쇠약해진 나이에 타인의 병수발을 떠안는다는 건 내 생명을 갈아 넣는 일입니다. 결국 재혼은 내 남은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는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은숙 씨의 이야기가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그는 외로움을 참지 못하고 재혼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서로 기댈 수 있다는 안정감의 웃음도 되찾았고 주변에서도 잘했다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년 지나자 재혼한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김은숙 씨의 인생은 간병으로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식사 보조, 약 챙기기, 몸 닦기, 화장실 보조까지 이어지는 하루. 잠든 새벽에도 남편의 기침과 신음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경제적 여유도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이 매달 수백만 원씩 나가면서 본인조차 진료를 미루며 버텨야 했습니다. 한때는 서로 사랑한다 믿었던 남편은 이제 환자였고 김은숙 씨는 아내가 아닌 무료 간병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내가 재혼한 건 사랑이 아니라 짐을 떠안은 거였다. 내 자유도 내 건강도 다 아사가 버린 굴레였다. 그녀의 노년은 동반자가 아닌 무거운 병수발로 무너져 내린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반대로 부산의 이정호 씨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부인과 사별했지만 그는 끝까지 재혼을 거부했습니다. 외롭지 않겠냐는 주변의 우려에도 그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건강과 자유를 지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덕분에 아침마다 뒷산을 오르며 몸을 단련했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바둑을 두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손주들에게도 부담스럽지 않게 용돈을 챙겨줄 수 있었고 몸이 아프면 주저없이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내 몸 하나 챙기기도 힘든 나이에 다른 사람의 병수발까지 떠안는 건 자살행위다. 홀로였지만 그의 노년은 평온했고 무엇보다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꾸려갈 수 있었습니다. 외로운 고요보다 더 끔찍한 건 끝없는 간병의 굴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은 우리에게 잔혹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노년의 재혼은 행복의 시작이 아니라 고통의 올가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 배우자의 병수발은 나의 자유와 존엄을 집어삼키며 내 마지막 시간을 돌이킬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노년의 평온과 자존을 지키고 싶다면 재혼이라는 달콤한 환상 뒤에 숨어있는 지독한 현실을 반드시 직시해야 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함께 아파할 낯선 짐이 아니라 홀로라도 당당히 지켜낸 내 자유와 평화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진짜 지켜야 할 것은 사랑의 이름을 쓴 족쇄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나만의 삶입니다. 노년에 재혼하면 닥쳐올 두 번째 불행은 새 배우자의 가족들이 나를 돈줄로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시선과 환영의 말에 속아 마음이 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들의 진짜 속내가 드러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통장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노년에 모아둔 퇴직금, 연금, 집 한 채가 하루아침에 타인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먹잇감으로 변합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존중받는 어른이 아니라 끝없이 쥐어짜내야 하는 ATM 기계로 전락해 버립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재혼이 순식간에 계산과 탐욕의 무대로 바뀌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정혜순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배우자의 가족들은 처음에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아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어머니로 생각하겠습니다. 라는 말에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부터 상황은 돌변했습니다. 배우자의 자녀들이 집요하게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연금 받으신다면서요? 생활비 좀 보태주세요. 다음 달에 전세 보증금이 모자라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시댁 식구라고 생각해 기꺼이 도왔습니다. 하지만 요구는 점점 늘어났고 금액은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정혜순 씨의 통장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녀가 지켜온 노후 자금은 순식간에 새 가족들의 손에 흘러들어갔고 남은 건 빚과 후회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아내가 아니라 봉이었어요. 내 이름은 사라지고 오직 돈만 남았습니다. 사랑이라 믿고 시작한 재혼이 순식간에 함정이 되어버린 현실이었습니다. 반대로 부산에 사는 장성호 씨는 재혼을 권유받았지만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부인이 세상을 떠난 뒤 외로움이 컸지만 그는 냉정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진 건 연금과 집 한 채뿐인데 그걸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없을 리 없다. 실제로 주변에서 몇 차례 재혼 자리를 권했지만 상대 여성의 가족이 은근슬쩍 재산을 물어보는 장면을 보고 바로 돌아섰습니다. 장성호 씨는 홀로 살면서도 당당했습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생활을 꾸리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며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선택에 대해 말했습니다. 외로운 건 잠깐이지만 돈줄로 전락하면 평생이 지옥이다. 그의 노년은 고독했지만 평온했고 무엇보다 스스로 지켜낸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한 사람은 새 배우자의 가족들에게 평생 모은 돈을 뜯기며 쓰라린 후회를 삼켰고 다른 한 사람은 홀로이지만 자기 자산과 존엄을 지켜내며 삶을 즐겼습니다. 노년의 재혼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이 대비는 충격적인 경고가 됩니다. 새 배우자의 가족들이 진심으로 나를 환영하는 듯 보여도 결국 내 지갑을 향한 탐욕일 수 있습니다. 결국 노년에 남는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끝까지 내 돈을 지켜낸 냉철한 선택입니다. 재혼이라는 달콤한 미소 뒤에 숨어있는 잔혹한 진실을 똑똑히 보지 못한다면 내 마지막 시간은 타인의 탐욕에 집어삼켜질 뿐입니다. 노년에 재혼하면 닥쳐올 세 번째 불행은 생활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입니다. 재혼을 선택하는 순간 단순히 배우자 한 사람만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새 배우자의 생활 습관, 소비 방식, 심지어 그 가족들의 요구까지 따라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노후를 지혜롭게 살아가자며 다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혼자 살 때는 충분했던 연금이 재혼 후에는 턱없이 모자라지고 작은 사치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연금은 빠르게 줄고 통장은 바닥을 드러내며 결국은 내 남은 삶이 핏더미 위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재혼이 순식간에 무서운 경제적 굴레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김정숙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외로움을 달래고 싶어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 남성이 따뜻했고 함께라면 노년이 든든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현실은 충격이었습니다. 새 남편은 젊을 적 사업 실패로 연금이 적었고 생활비 대부분이 김정숙 씨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남편은 당신이 조금 더 벌어둔 게 있으니 당분간만 보태달라며 시작했지만
그 당분간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은 남편과 그의 자녀들까지 쓰는 돈으로 흘러들어갔고 병원비와 식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결국 김정숙 씨는 혼자 살 때는 넉넉하다고 느꼈던 돈으로 하루하루를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내가 아니라 지갑이었어요. 함께라 더 나을 줄 알았는데 혼자 살 때보다 더 가난해졌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재혼이 순식간에 경제적 함정이 된 비극이었습니다. 반대로 대구에 사는 이영호 씨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부인과 사별한 뒤 주변에서 재혼을 권했지만 그는 끝내 거절했습니다. 외로움은 참을 수 있다. 하지만 돈 문제는 참는다고 끝나지 않는다. 그는 홀로 사는 대신 생활비를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는 생활비를 맞추고 의료비를 위해 따로 적금을 들었으며 가끔은 여행도 다니며 자신을 위해 돈을 썼습니다. 그는 주변 친구들의 재혼 후 불행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실제로 가까운 지인이 재혼 뒤 새 배우자의 빚을 떠안아 집까지 잃는 걸 지켜본 뒤 재혼을 하지 않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노년은 외롭지만 평온했습니다. 누군가의 지갑으로 전락하지 않고 자신의 돈을 스스로 쓸 수 있는 자유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례는 한 가지 잔혹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생활비라는 무거운 짐을 끌어안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하면 더 풍족할 것이라는 착각은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납니다. 연금은 2배가 아니라 절반으로 쪼개지고 의료비와 생활비는 오히려 2배로 늘어납니다. 한 사람의 삶을 지탱하던 돈이 두 사람의 삶을 버티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재혼은 내 노후 자금을 송두리째 삼켜버리는 거대한 블랙홀로 변합니다. 노년에 진정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짐이 아니라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냉철한 판단입니다. 외로움은 취미와 친구 그리고 내 스스로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무너진 경제는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재혼이라는 이름의 달콤한 환상 뒤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생활비라는 잔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지켜야 할 것은 사랑이라는 허울이 아니라 내가 평생 일구어 온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노년의 평온을 원한다면 재혼이 불러올 생활비의 늪을 반드시 직시해야 합니다. 노년에 재혼하면 닥쳐올 네 번째 불행은 사소한 취향 차이가 전쟁으로 번지는 것입니다. 젊을 때라면 단순히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노년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고집은 강해지고 작은 생활 습관 하나가 불덩이처럼 번져 서로를 갈갈이 찢습니다. 밥상에 반찬 하나, TV 채널 하나, 잠자리 습관 하나가 끝내는 싸움의 불씨가 되고 그 불씨는 집안 전체를 지옥 같은 전쟁터로 바꿔놓습니다. 부산에 사는 최명희 씨의 사례는 충격적입니다. 그녀는 60대 후반에 재혼하며 이제는 의지할 사람이 생겼다며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은 시작부터 팝상이었습니다. 최 씨는 평생 담백한 음식을 즐겼지만 남편은 짜고 매운 음식만 고집했습니다. 왜 내 입맛에 맞춰야 해? 라는 남편의 한마디에 다툼이 시작되었고 결국 매 끼니가 전쟁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이 없으면 밥상을 뒤엎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최 씨는 눈물을 삼키며 다시 음식을 만들었지만 그 모욕은 쌓이고 쌓여 상처가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녀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고혈압이 심해졌고 결국 의사는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이라 믿고 시작했지만 매일이 전쟁이었다는 최 씨의 고백은 노년 재혼의 잔혹한 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반대로 강릉에 사는 이준호 씨는 비슷한 상황에서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혼자가 된 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재혼을 고민했지만 지인의 경험담을 듣고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 지인은 단순히 잠자리 습관 때문에 파탄을 맞았던 사람입니다. 한쪽은 불을 켜야 잠을 잘 수 있었고 다른 한쪽은 불이 조금이라도 켜져 있으면 신경질을 냈습니다.
결국 부부 침실은 매일 고함과 욕설이 오가는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이준호 씨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혼자 자면 불이 켜져 있든 꺼져 있든 누구와 싸울 필요가 없다. 그는 재혼을 거부하고 혼자만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덕분에 매일 아침 원하는 음악을 틀고 저녁에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평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소한 취향 차이로 내 노년을 전쟁터로 만들 바에는 차라리 혼자가 낫다. 이 두 사례가 말해주는 진실은 단순합니다. 노년의 재혼은 사랑이 아니라 취향 전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살면 내 방식대로 살아도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혼하면 밥상에서부터 침실까지 생활의 모든 순간이 협상과 갈등으로 변합니다. 결국 사소한 취향 차이는 작은 불씨가 아니라 집안을 집어삼키는 불길로 번집니다. 그리고 그 불길은 내 건강과 마음, 심지어 남은 인생 전체를 불태웁니다. 노년의 평온은 사소한 차이를 참아내는 인내심이 아니라 차라리 혼자서 누리는 자유에서 옵니다. 재혼이라는 달콤한 환상 뒤에는 사소한 취향이라는 이름의 폭탄이 숨어 있습니다. 그 폭탄은 언제든 폭발해 내 삶을 전쟁터로 만들 것입니다. 결국 지켜야 할 것은 사랑의 허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유와 평화입니다. 노년에 재혼하면 닥쳐올 다섯 번째 불행은 새 배우자의 손주들까지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란한 가족을 꾸린 듯 따뜻해 보입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라 부르며 웃는 얼굴로 달려올 때 잠시 마음이 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무거운 요구와 끝없는 부담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 용돈을 쥐어주고 옷을 사주고 학원비를 보태주다 보면 내 통장은 순식간에 바닥이 납니다. 결국 내 자식과 손주는 뒷전이 되고 새 배우자의 손주들이 내 노후를 잠식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결과는 타인의 손주들을 위해 내 노후를 희생하는 희극이자 비극이 됩니다. 대전의 박영자 씨는 남편과 사별 후 외로움을 달래려 재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새 배우자의 가족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어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새 배우자의 손주들이 집에 놀러 올 때마다 용돈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10,000원만 주세요. 라는 말이 처음에는 귀엽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횟수는 매주 늘어났고 금액도 점점 커졌습니다. 생일이면 옷과 장난감을 사줘야 했고 명절이면 두툼한 세뱃돈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학원비가 부족하다며 보태달라는 요구까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매달 연금의 절반이 아이들을 위해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그녀의 친손주에게 줄 용돈조차 빠듯해졌습니다. 나는 누구의 할머니인가? 내 자식은 내게서 멀어지고 낯선 손주들만 나를 둘러쌌다. 박영자 씨의 절규는 노년 재혼의 잔혹한 단면이었습니다. 반대로 전북 군산에 사는 이철수 씨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부인과 사별 후 외로움을 느끼며 재혼을 고민했지만 지인의 사례를 보고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 지인은 재혼 후 배우자의 손주들을 뒷바라지하다가 결국 자기 친손주와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손주들이 놀러 올 때마다 과자와 장난감을 사주고 학원비까지 지원하다 보니 정작 자기 자식과 손주들이 아버지는 새 가족만 챙긴다며 돌아섰던 것입니다. 이철수 씨는 그 모습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내 손주에게만 할아버지이고 싶다. 남의 아이들까지 떠안고 싶지 않다. 그는 결국 혼자를 선택했습니다. 대신 그는 자기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번 돈을 자기 피부치에게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돈은 내 피와 땀의 결과다. 남의 손주들에게 쓰는 순간 내 삶은 빼앗기는 거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한 가지 무서운 진실을 드러냅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히 배우자와 함께 사는 일이 아니라 그 뒤에 얽혀있는 손주들까지 떠안아야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려 시작한 결혼이 어느새 낯선 아이들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떠안는 고통으로 변합니다. 손주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는 무거운 경제적 압박은 노년의 안전망을 산산조각 냅니다. 결국 내 손주가 아닌 아이들을 챙기다 내 자식과 손주와의 관계마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노년의 평온은 낯선 아이들의 웃음이 아니라 내 자손과 함께 나누는 진짜 따뜻한 시간에서 나옵니다. 재혼이라는 환상 뒤에는 새 손주들이라는 예기치 못한 짐이 숨어 있습니다. 그 짐은 내 지갑을 비우고 내 관계를 무너뜨리며 결국 내 노년을 송두리째 집어삼킵니다. 지켜야 할 것은 외로움을 잠시 달래는 환상이 아니라 내가 피땀 흘려 지켜온 가족과 삶입니다. 노년에 재혼하면 닥쳐올 6번째 불행은 법적 문제에 휘말려 재판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랑이라 믿고 시작한 관계가 어느 순간 서류와 판결문 속에서 찢겨나갑니다. 처음에는 작은 갈등이었는데 그 갈등이 재산과 상속, 생활비와 부양, 의무 문제로 이어지면서 법정 다툼으로 번집니다. 재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양쪽 가족들의 이해관계가 뒤엉켜 폭발하는 지뢰밭 위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 내 노년은 평온이 아니라 소송과 재판이라는 지옥의 굴레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김은자 씨는 남편과 사별 후 재혼을 했습니다. 처음엔 든든한 동반자가 생겼다는 안도감에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뒤 새 배우자가 쓰러져 거동이 불편해지자 상황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배우자의 자녀들이 나타나 병원비와 간병비는 우리 아버지와 재산을 합쳐 처리해야 한다며 김은자 씨에게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본인 재산은 본인 노후를 위해 쓰고 싶었기에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자녀들은 법적 절차를 밟겠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결국 김은자 씨는 재혼으로 얻은 행복 대신 매달 변호사 사무실과 법원을 오가야 했습니다. 판사 앞에서 낯선 이들과 다투는 치욕, 법정에서 노인의 존엄이 짓밟히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나는 사랑을 얻으려 했지만 결국 법정에 끌려 나온 죄인처럼 살았다. 반대로 광주에 사는 최성호 씨는 재혼을 신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주변에서 재혼 후 법적 문제로 파탄난 사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의 친구는 재혼 후 아내의 상속 문제에 휘말려 3년 넘게 재판을 다녔습니다. 집문서와 예금 통장이 증거로 제출되고 증인까지 불려 나와 진흙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최성호 씨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법정이 아니라 공원 벤치에 앉아 노년을 마무리하고 싶다. 그는 홀로 살면서도 법적 문제와는 무관하게 자유를 누렸습니다. 연금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가끔은 여행을 떠나며 스스로를 지켰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잠시지만 법정 싸움은 평생을 무너뜨린다. 이 두 사례가 보여주는 건 너무도 분명합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히 정서적 동행이 아니라 법적 지뢰밭을 밟는 선택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배우자의 자녀들, 친척들, 심지어는 국가가 개입해 내 재산과 권리를 가르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평온해야 할 노년이 소송 서류와 판결문 속에서 찢겨나가고 결국 나는 원치 않는 싸움의 한가운데 서게 됩니다. 노년의 마지막 가치는 평화와 존엄입니다. 하지만 재혼은 그 평화를 송두리째 빼앗고 법정이라는 전쟁터에 내던집니다. 새 배우자의 손을 잡는 순간 그 뒤에 숨어 있는 자녀와 친척들의 눈길까지도 함께 끌어안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는 법적 함정을 보지 못한다면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은 판사의 방망이 소리로 끝날지도 모릅니다. 결국 지켜야 할 것은 사랑의 허울이 아니라 내가 피땀 흘려 지켜온 평온한 삶과 존엄입니다.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을 댓글에 적어주시면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